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강성규 문학TV 제45화는 말을 이해하는 꽃, 회화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서 양귀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아버지를 남편으로 맞이한 양귀비 이야기, 그리고 16살이나 많은 양아들 알록산을 직접 씻겨주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현종과 양귀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죠. 이것은 화천궁에 있는 이 양귀비의 동상입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승은놀이라는 것을 이렇게 현종이 양귀비를 만나고 폐지했다는 거. 오늘 제목이 해와는 말을 이해하는 꽃이다 이런 뜻이고요. 양귀비의 연적인 매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양귀비가 받은 특혜와 그 집안이 누린 권력 문제, 또 양귀비와 알록산이 서로 연인 관계였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요. 먼저 승은놀이가 뭘까요? 현정은 뒤늦게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양귀비를 총애했는데 그 전에 진나라 진시황 때 후궁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진시 황제와 만리 장성이죠. 여기는 진시 황제의 그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당현종은 그에 못지않게 또 여자를 밝혔던가 봅니다. 그래서 미인 선발 기구를 둬서 매년 전국에서 미인을 선발한 결과 후궁의 수가 4만 명이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현종은 승은노래를 통해서 하룻밤을 함께할 여인을 선택했는데요. 이게 이제 당나라 당시 지도고요. 승은놀이 첫 번째는 이제 주사위 놀이인데 주사위를 던져서 이긴 후궁과 밤을 함께하는 그러니까 운에 맡기는 거죠. 두 번째는 나비놀이인데요. 후궁들의 머리에 꽃을 꽂게 한 뒤에 나비를 풀어서 그 나비가 앉은 후궁을 선택해서 하룻밤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현종이 이제 양귀비를 만난 후로는 이 놀이를 단번에 폐지해버렸다는 거죠. 자, 양귀비를 해화라 불렀다 그런 얘기인데 현종은 온천을 좋아하는 양귀비를 위해서 화천궁으로 이렇게 조정을 옮깁니다. 이 화천궁이라고 하는 것은 장각의 옆에서 여산 쪽에 있는 이제 온천인데요. 여기에서 눌러 살면서 국정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안에서 이제 북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여산에 자리한 이 온천지입니다. 모습인데 여기에서 연꽃을 구경하던 현종은 어느 날 연꽃의 아름다움도 말을 이해하는 이 꽃, 양귀비겠죠? 얘는 미치지 못하리라 해서 양귀비를 해하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양귀비가 즐겨 먹는다는 이유로 이천리 밖에 남쪽 지방에서 열리는 과실 여주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양쪽 끝이 뾰족하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표면이 이 안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렇게 맛있는 열매가 있는데요. 이걸 매일 공수를 한 겁니다. 금마 지방관들을 차출해서 이걸 급하게 매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백의 시에는 붉은 수레 타고 양귀비가 오으니 모두들 이르길 여주가 왔구나 하더라. 양귀비가 원하는 모든 사치를 현종은 다 누리도록 해주었는데요. 양귀비 옷을 만드는 전문 인력만 7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양귀비를 데리고 달 구경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에서 중추절에 추석에 달 구경하는 풍습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자, 양귀비 연적인 매비가 등장하는데요. 양귀비가 나타나기 전까지 현종이 총애했던 비자 여류 시인이었습니다. 뛰어난 솜씨를 가진 의사의 무남 동료였고 본 이름은 강채평 혹은 강채빈이었는데요. 이 채평에 대한 현종의 총애는 무해비, 에, 이제 이 앞에 죽었던 황후나 마찬가지 그 인물이죠. 무해비에 대한 사랑도 뒤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모습은 당나라 당시 때 장안의 귀부인들이 이제 이렇게 의상을 그린 건데요. 또 매비가 매화 향기를 좋아한다고 하자 멀리 강소 절강 지역에서 오래된 나무를 가져오게 해서 이 매화를 만들고
그곳에 채평을 살게 했기 때문에 그 후로 강채평을 매비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궁 매비가 현종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양귀백이 비비, 살찐 종년이라 이렇게 욕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이것은 양귀비의 외모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만큼 양귀비를 질투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목욕하는 양귀비를 현정이 훔쳐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매비와 양귀비는 완전히 스타일이 달랐는데요. 마르고 단란한 매비와 달리 양귀비는 뚱뚱하고 요염했습니다. 조용하고 온화한 매비와 달리 양귀비는 기가 세고 질투심이 강했는데요. 현종은 두 후궁이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랐지만 둘은 지나다니는 길목도 피할 만큼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부드럽고 선량한 매비는 저돌적인 양귀비의 적수가 되지 못한 채 현종의 처소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 와중에도 매비를 잊지 못한 현종이 어느 날 은밀하게 매비의 처소를 찾아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는데 황간 고력사가 달려와서 지금 양귀비가 이리 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자 깜짝 놀란 현종 황제는 창에 묵직하게 들어진 장막 뒤로 매비를 숨겼습니다. 입구에 들어선 양귀비는 취하가 안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는데 베개 근처에 떨어지는 빛이 팔찌와 금비녀를 주워들고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폐하, 이것은 누구 것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현종이 우물거리자 양귀비는 눈물을 흘리면서 계단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때 장막 뒤에서 몸을 드러낸 메이비는 커다란 슬픔을 안은 채 매화원으로 돌아갔지만은 그날로부터 사후 이후에 그곳에서 쫓겨나서 멀리 있는 동궁의 한 구석에서 영궁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귀비가 받은 특혜를 열거해 보자면은 이미 죽은 부모, 아버지에게는 제국공, 어머니에게는 양국 부인이라고 하는 시호를 추중했고, 살아있을 때 양혐연, 양귀비 아버지는 칠품 하급 관리에 지나지 않았는데 공에 봉해지고 병부상서에 추서가 됐습니다. 정상품으로 오늘날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에 해당하는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양귀비가 30살에 새 언니들이 있는데 한국, 괴국, 진국이 있는데 부인에 봉하고 세 자매에게는 화장료로 은 10만 전을 현종이 직접 지급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괴국 부인이 밤에 나들이 하는 그림인데요. 세 명의 국부인은 해마다 1천관, 오늘날로 따지면 5억 원 정도의 후원을 받았고 황실 잔치에 참여하는데 엄청난 대우를 받았는데 이 세 자매와 양섬, 양계를 합쳐서 양씨오택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셋째 언니 쾌국 부인 양옥정의 미모가 뛰어나서 현종은 양옥한 양귀비에게 언니를 입궁시키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양귀비는 거기를 언니를 질투하면서 거절하자 현종은 한때 양옥한을 궁에서 퇴출시켜 버립니다. 그때 이제 고력사와 양국충이 적당하게 이제 화해를 시켜서 넘어간 거죠. 여기가 이제 격국 부인 양옥정의 모습입니다. 양귀비의 숙부 양형규는 광록사경이라고 해서 국가 제사나 잔치를 준비하는 관리가 됐고 양귀비 사촌인 양섬은 홍려경이라고 해서 조회 의례, 절차나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양기는 시여사, 문무백관의 과실을 적발하고 체포할 수 있는 또 고문까지 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그런 자리에 제수가 됐고 현종의 딸 태화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양씨 집안의 권력 독점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귀비 새언니와 양섬 양기를 합쳐서 양씨 오택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날 이들이 달구경을 가는데 종복이 끌고 갑니다. 근데 채찍질로 행인들이 행차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제 앞서 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맞은편에 현종의 딸 광평공주 일행이 이제 나타났는데 종복은 길을 비켜주지 않는 광평공주를 채찍질을 하고
이때 공주가 말에서 떨어졌지만은 그 상태에서 다시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놀란 그의 남편 부마 청창해가 아내의 몸을 감싸 대신 채찍을 맞았는데 그 후로도 한참이나 채찍질을 한 후에 달 구경을 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평 공주가 이제 궁에 돌아와서 부항, 현종의 눈물로 호소하자 현종은 화가 나서 그 종을 장살, 때려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소식에 불쾌해진 양씨 일무는 양귀비를 팔아서 현종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자 현종은 아내 양귀비를 위해서 자기 직친 딸을 징벌했는데 사위 정창의 관직을 삭탈하고 천자 배할, 천자를 볼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양씨 일족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매간 매직을 하는 등 국가의 좀비, 마치 그 살아있는 시체처럼 좀비 역할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양귀비 육촌 오빠 양소, 이 건달 출신인데 이 사람은 중선행 황제 비서실장 겸 이부 상서 장관 자리에 올랐고 현종에서 국충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사받아서 그 뒤로 양국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양국충이라고 하는 인물은 부패 권력의 상징이고 외척 정치의 표본으로서 황간 고력사 등과 결탁해서 40여 개의 관직을 독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안사의 난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했다. 알록산 사사명예. 이게 현종 양귀비 알록산입니다. 끝없는 야망과 반발. 양씨 일가는 양귀비와 현종 사이에 자녀가 없음을 알아차리고 현종 사후를 대비하는데요. 황태자 이형, 당나라 숙종이 됩니다. 이형은 양씨 일가에게 잘 보이고자 양귀비 언니, 한국부인 양씨의 딸 최씨를 태자의 장장인 광평한 이숙, 나중에 이제 대종이 됩니다. 이숙의 정비로 삼았습니다. 이 정략 결혼에 불만을 품은 이숙은 황제가 된 뒤로 왕비 최씨를 추전하지도 않고 최씨 아들들을 태자로 지명하지도 않았고 대신에 측실인 첩인 심씨, 나중에 이제 예진 항우가 됩니다만은 심씨를 총애해서 그녀의 아들이자 서장자인 이과를 황태자로 삼고 심씨 일족을 우대합니다. 그리고 황후자를 일부러 공속으로 비워뒀다는 것. 여기가 이제 말하자 반발한 정략 결혼에 반발한 이숙 그리고 그 심씨와 사이에서 난 말하자면 이괄이 되겠습니다. 자, 양귀비와 알록산의 이야기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알록산은 처음에 영주 절도사 장수규의 양자로서 점차 전공을 세워나가자 현종과 양귀비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또 알록산은 현종의 신하들에게까지 뇌물 공세를 펴서 영주, 오늘날 라우닝성, 여기에 도독, 말하자면 이쪽을 책임지는 최고의 관직이죠. 그 다음에 평로의 절도사, 여기는 장군, 이 자리를 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현종을 가까이서 보필하게 되면서 현종은 알록산의 이상한 추한 용모에 마음을 놓고 양귀비 역시 처음에는 놀이 상대로 삼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양귀비가 이 추한 용모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고 알록산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양귀비가 40대 알록산을 수양 아들로 삼고 두 사람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맺어졌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알록산이 장안을 방문하자 살이 쪄서 뱃살이 무릎에 닿을 정도인 알록산을 홀딱 벗겨서 목욕을 시키고 아기 옷을 입혀서 가마에 태우고 돌아다녔다. 이때 현종 황제도 웃으면서 아기 시킨값을 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종은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양귀비가 알록산을 총애하면 총애하는 것만큼 더 높은 지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때 알록산의 성장 위협을 느낀 양국충은 폐하 알록산을 장안에 오래 머물게 하면 안 됩니다. 그를 평로,
범양, 하동, 삼진의 절도사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록산이 떠나가고 나서 이 양귀비는 이제 그 쓸쓸한 마음을 온갖 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천기 같은 이 온천에 자주 가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36개 궁을 개축하고 이 화천궁의 원천은 향수 원탕을 만들고 16개 계단을 설치해서 보석으로 장식하고 요역, 아름다운 구슬을 아래 깔아서 현종과 둘이서 유희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종은 양귀비를 총애한 나머지 승은놀이를 폐지했고, 현종은 양귀비를 헤어와 말을 이해하는 꽃으로 불렀고, 어, 양귀비는 자기의 연적인 매비를 첫째히 짓밟았으며, 양귀비가 받은 그 엄청난 특혜들, 여주 열매죠. 문제의 인물인 양국충이 안사의 날을 일으키는 빌미가 됐다.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만은 또 정략 결혼에 대한 이 반발, 이숙이 이렇게 이런 반발을 했고 양귀비와 알록산의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이제 알록산 사사명의 난을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의 그 장편 소설 복숭아꽃과 요네다 유타로가 쓴 대륙의 꽃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유튜브 강성열 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